우리 수업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다는. 네,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마인드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마인드맵에서 아예 명시를 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네. 좀 환기를 하면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그쵸? 마인드맵을 표현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아예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10가지? 네, 맞아요. 한 그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럼 그 법칙들을 좀 정리해보면서 마인드맵 전문가가 되는 느낌으로 네, 오늘 좀 오늘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법칙은 큰 틀에서 강조 기법이라고 있어요. 강조 기법. 우리가 배웠던 크작 법칙에서 크게 맞습니다. 만들고 굵게 하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거 플러스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네. 이미지, 그림을 네. 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심 이미지를 살려라 네. 라는 내용과 마인드맵 전반이 뭔가 이미지화 되어 있으면 그건 좋은 마인드맵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냥 단조롭게 그냥 가지를 뻗어 나가서 글자들을 표현을 했다면 뭔가 이미지화해서 그림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마인드맵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좀 더 공감각을 표현해서 좀 입체적으로 단어를 네. 표현해도 도움이 된다라고 아, 하고요. 이 강조 네. 기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놓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공간을 조직화해서 사용하라. 네, 조직화. 조직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직화한다. 위계 질서가 있다? 좀 뭔가 딱딱하다라는 딱딱하다. 느낌을 들 수 네. 있죠. 하지만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는 우리 그 요즘 유튜버 영상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을 치면 네. 이렇게 기기가 돌아가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네. 제품이 만들어지는 포장되는 과정을 네. 쭉 원테이크로 담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줄을 세우는 영상들 그런 게 좀 뜨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뭔가 그냥 보고 있어도 뭔가 마음이 네, 편안해지는. 편안해지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건 우리 켈리 법칙에서 밸런스 법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그렇죠. 조직이 갖춰져 있다는 것, 줄 세우기가 딱딱딱딱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시각에 안정감을 주겠죠. 네. 그 말은 곧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는 거고 여유, 여백이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맵을 할 때 이 조직화라는 기법, 즉 우리가 배웠던 밸런스 법칙과 가장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해주는 그 네. 강조 기법이 되겠네요. 그 강조 기법에는 정리하자면 크기의 변화를 준다거나 네. 그리고 이미지를 넣고 또 조직화, 즉 밸런스, 여백을 주는 게 강조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보고 웬일이냐라는 표현을 했어요. 좀 네. 1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글자, 가지,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로 사용하라라는 말이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크작의 예시로 볼 수 있는 네. 이미지가 들어있는 네, 거예요. 지금 아래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의 크작 법칙이 정말 잘 통하는 이유가 있었다. 네, 이 전문가들이 만든 제가 정리해서 저는 5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집약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 5가지 법칙만으로도 정말 노하우가 쌓이고 또 흥미가 유발되는 그 이후에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예시를 이 책에서도 발견해서 굉장히 맞아요. 뿌듯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산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은근히 강조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가 매 시간 여러분들께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수업을 거의 이제 둘이 합을 맞추고 준비하고 했던 과정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1년의 과정 동안 커리큘럼도 만들고 이렇게 리허설도 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키트를 만들고 다양하게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것이라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와, 저 강사들 좀 선생님도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점도 아마 이색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 들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좀 딱딱한 PPT에 네. 강사 선생님은 대부분 한 분 네, 칠판에 계시고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이시거나 네, 그런 뭐 방향으로, 화이트보드만 쓴다거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줌처럼 굉장히 얼굴만 이렇게 확대해서 네. 자막 없죠. 우린 자막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 자막도 네. 없고 얼굴만 네. 어, 크다랗게 네,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또 막 카메라 렌즈는 여기 달려 있는데 화면이 여기를 봐야 돼서 네. 또 아이 컨택을 또 못하는 맞아요. 그런 비대면 수업도 사실 많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단점들을 최대한 이런 최소화하고, 장비 네. 다용으로서 장비로 장비로 보완하고 리스크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로 네.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신 여러분들께 좀 환영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고 가보도록 네. 할게요. 자, 그래서 마인드맵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크게 보면 강조기법. 그리고 그 강조기법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알던 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법으로는 결합 기법이라고 해요. 우리도 결합? 믹스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양심 선언을 하자면 네. 이 책을 보고 우리 법칙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우리 법칙을 만들고 이 마인드맵 책을 참고를 하면서 보니까 쏙쏙 이렇게 맞아떨어지나 라고 저희도 새삼 놀라면서 맞습니다. 수업을 준비했거든요. 네. 자, 이 연상 결합 법칙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마인드맵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은 안 했던 그 화살표, 네. 화살표라든지 아니면 색상. 지금 우리는 검정을 쓰지만 곧 컬러로 여러분들 새로운 경험, 신세계를 또 경험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컬러를 활용하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부호를 사용해서 조금 더 정리된 그 연상 결합 기법이 중요하다. 그 기법을 활용해 봐라라고 이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명료화 기법이 있겠는데요. 단어가 너무 어렵다. 우리처럼 좀 연년 또 연 이렇게 네. 좀 나오고 명료화. 크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명료화. 15년 동안 정리해도 명료화 기법이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화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단순화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명확하게 그려라.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세요. 경계선을 그려라라는 외곽선에 둘러싸는 경계선을 아니, 경계선 너무 어렵다. 뭐라고 하면 돼요? 테두리라고 하면 될 것을 네. 우리가 책을 냅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정으로 책을 그냥 내버려요. 네, 어서 캘리하자 책. 네, 사실 만들어야겠네요. 이 어서 캘리아저 노트 우리 준비하고 있지만 노트가 모이면 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명료화 기법이라고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테두리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실 때 이 테두리 법칙 잊지 마시고 계속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레이아웃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레이아웃은 우리랑 좀 뭐랑 연결이 될까요? 밸런스와도 저도 그렇게 연결이 생각해요. 될 것 같고요. 네. 레이아웃을 설정하라는 거는 밸런스, 그 여백을 잘 생각하라는 말이고 네. 또 이 책은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번호를 매기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마인드맵이 길어지고 커지고 할수록 어떤 1, 2, 3, 4 번호를 매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라는 그런 뜻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 법칙도 5개 법칙이라고 딱 정해놓고 나니까 숫자를 넘버링해서 좀 인식이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숫자를 활용해보는 마인드맵 기법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마인드맵 그냥 말로만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정교한 기법들이 있구나라는 전문성을 하나 배운 것 같아서 좀 뿌듯한데요. 네, 이 전문성을 적용해서 또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면 훨씬 더 행복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어들을 마인드맵 해보면서 창의성도 발생시키고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특히 이 마인드맵 기법이 내 것이 된다면 도움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이걸 언제 활용하냐면 좀 고민이 들 때. 해결책이 그 마인드맵을 하면 할수록 나오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예시로도 실제로 드는 게
아까 보셨나요? 저는 보고 이건 정말 이 작가가 나랑 통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아마 의사결정 파트에서 우리가 심화 파트로 넘어가면 제가 꼭 참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마인드맵이 뭐였냐면은 사무실을 이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이 두 가지 그런 결정을 네, 할 때도 결정을 내릴 때 마인드맵을 네. 사용했거든요. 오. 얼마 전에 사무실 이사를 했어요. 네, 그쵸. 그때 이 사무실 이사할 때도 거의 진짜 마인드맵이었어요. 하면서 그 저희가 본 부동산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은 뭐가 좋고 네. 뭐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골랐었거든요. 네, 마인드맵으로 그거를 또 표현을 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마인드맵이 좀 솔루션을 찾아갈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이 점에서 오늘 이 마인드맵만큼은 정말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인드맵 기법을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마인드맵의 권고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마인드맵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때 마인드맵을 써야 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네. 질문을 하고 또 이미지를 추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마인드맵 생각하면 단어로 이어진다고 그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을 해라 라는 그런 방식을 권고를 하면서 네. 좀 더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그렇죠. 질문을 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또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갈 수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이미지를 꼭 삽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글자 마인드맵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익숙해요. 많이 단조롭기도 봤고. 하고요. 하지만 그림으로 활용한 마인드맵 이렇게나 많다는 거 네. 지금 보시는 사진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림을 활용한 이미지 법칙이 들어간 마인드맵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권고사항이 있어요. 뭐죠? 마인드맵을 복습하라. 우리 복습 다섯 이렇게 번째 한번 법칙. 내밀어 봅니다. 네. 복습. 네, 연년또야? 네, 연년또야 같은 복습. 마인드맵을 복습해라. 복습하라. 네, 이거를 꾸준히 복습이라는 의미는 계속 해보면서 습관화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습관화하면서 네. 한 가지 더 조언하는 것은 재빨리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도 하네요. 엉뚱한 생각. 네. 엉뚱한 생각을 수용하라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창의적인 생각, 수업의 취지가 정답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한 것이든지 다 이강쯤인가 한번 받아들이고 그 방법도 좋다 했듯이 다양한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듯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네. 제 필기는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겠다 이런 친구들 꼭 있죠. 네. 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 진짜 대단해요. 필기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신은 알겠대요. 네. 하지만 선생님도 이 숙제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친구의 승리예요, 승리. 네. 그래서 네. 아니, 보고도 채점이 불가할 정도의 글씨체를 가진 굉장히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씨체를 포함해서 그 친구가 필기한 걸 보면은 진짜 쌍엄지 전 날렸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예시들을 네. 일반인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 작품을,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을 누가 한 것 같냐? 좀 위대한 사람이 했다라고 언지를 주고 누가 했을 것 같냐라고 말하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아인슈타인 아니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냐라고 네. 했지만 그냥 저희 그 친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그렇게 엉뚱한 생각 그리고 막 쏟아지는 생각들을 적는 것 그거는 왠지 천재들의 소유가 아닐까라고 네. 우리는 한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여러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적어보면서 자신의 생각, 엉뚱한 네. 생각 표현하는 거 저는 환영입니다. 네, 굳이 또 마인드맵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냥 해당되는 거죠. 낙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수시로 떠오르는 게 보통 너 왜 그런 생각해? 라고 많이 듣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난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라는 그런 당당함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마인드를 아마 우리가 매 수업 때마다 언급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웹소설을 창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작자이고 그리고 작가인 사람들에게 그 갇힌 사고는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편견도 하나하나 버리고 선입견도 하나하나 버리면서 네. 좀 자신의 새로운 생각, 엉뚱한 생각, 그 1조가 있다는 그 뉴런, 뇌세포를 깨우는 시간으로 우리 수업 충분히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엉뚱한 생각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그런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업 환경을 갖춰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작업 환경? 내가 항상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은 딱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로 치면 어떤 도구, 네. 적당한 도구가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있다는 것. 네. 그쵸? 신선한 공기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항상 쉬는 시간에 환기, 중요시 여기면서 권고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 환경을 갖추는 부분에 하나요. 네.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이용하라.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음악도 들려드리고 있는데, 네. 필요에 따라서 음악이나 때로는 너무 조용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오히려 카페처럼 조금 시끌벅적한 네, 공간이 시끌벅적한 도움이 것이? 될 수도 있죠. 네. 창작자들 중에 그 자신만의 이제 루틴이 있잖아요. 작업 루틴. 네. 제가 아는 사례로는 어떤 창작자는 꼭 호텔에 가서 글을 쓰신대요. 아, 왜 그러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호텔에 가면 빨래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 의미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그 호텔에 있는 침대, 집에 있는 침대, 물론 호텔도 좋은 경우 많지만 네. 집이랑 호텔이랑 같다고 생각해도 네. 집에서는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에너지를 쏟지 않고 네. 호텔이라는 공간에 가면 나는 오로지 작품에만. 작품에만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호텔에 가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수업에는 항상 우리가 붓펜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루틴과 그리고 또 자유롭게 우리 두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업 이 시간 안에 작품을 다 끝내고 홀가분하게 간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인드맵 아까 법칙 봤다면 지금 권고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극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뭘 던져라? 질문을 던지고 글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로도 표현해라?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색상을 또 활용해 주시고 네, 크기 변화도 주셔보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그게 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권고사항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연도처럼 네. 복습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어서 재빨리 점검하는 것. 내가 질문을 하는 것에 솔루션이 나왔다면 이 솔루션이 나에게 지금 맞는 것인지 네. 이 시기에 적당한 것인지 등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빠르게 시행하는 것.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권고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엉뚱한 생각을 수용해라.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네. 그리고 남 탓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넌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가지는구나. 있지? 라고 네. 생각을 해야지만 내 생각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작업 환경을 갖춰라. 뭐 온도도 필요하고요. 적당한 온도. 그리고 빛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 도구. 맑은 공기, 도구, 네,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겠죠. 네, 그리고 뭐 편안한 분위기와 같은 그런 작업 환경. 그래서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이 일종의 뇌세포에 마인드맵이라는 단어가 정말 꽉 찼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인드맵이 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도 또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공부해야 되는 분야구나. 네. 굉장히 전문가들이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또 많은 그 뒷받침된 사례들이 있는 학문이라는 거를 네.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에 대해서 습관을 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마인드맵도 습관화하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화한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인드맵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 캘리그라피와 관련한 직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캘리그라피 기본을 배웠고, 그 다음에 개념을 배웠고, 네. 마인드맵으로 친다면 그 다음에 법칙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관련한 직업을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인드맵으로도 좀 정리가 되실까요? 네. 네, 캘리그라피에서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캘리그라피와 관련한 직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예상하시는 게 있을까 한번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장비대영 선생님은 캘리그라피와 관련한 직업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북커버 제가 앞서서도 북커버가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네. 북커버 만드시는 분이 네, 또 캘리그라피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일명 북커버 디자이너라고 네. 지칭을 합니다. 웹소설의 경우에는 웹소설 시장 트렌드와 함께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웹소설 북커버의 경우에는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외주를 맡길 때 그 디자이너가 그 작품 개수당 작품비를 받는 경우로 그렇게 시장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 작품당 뭐 적게는 뭐 10에서 30만 원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로 올라갈수록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대. 네. 그러니까 좀 평균적으로 이름이 크게 알려진 작가가 아니고서야 한 100만 원 언저리에서 웹소설 북커버, 캘리그라피 북커버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만약에 좀 투잡 형태라거나 아니면 전향을 해서 이 시장으로 뛰어든다면 이 정도의 수입을 작품으로 예상 받을 수 있겠구나. 네,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또 어떤 직업군이 떠오르시나요? 북커버 디자이너를 하니까 우리 예전에 북 말고 뭐 영화도 있고요. 드라마 뭐 많이 다양하게 말했었잖아요. 앨범 커버라든지 네. 아니면 드라마의 제목, 영화 제목 이걸 전용으로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일명 캘리그라피 작가, 캘리그라피 디자이너, 캘리그라퍼 아니면 네. 캘리그라피스트와 같은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네네. 쉽게는 캘리그라피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업은 좀 작가와 디자이너라는 호칭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웹소설 작가이자 좀 캘리그라피 디자이너 아니면 북커버 디자이너와 같은 그런 직업과 가장 뭐랄까요? 가까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고요. 네, 저희 과정을 통해서 네, 밑거름을 다지고 또 그쪽 방향의 그런 직업, 취업뿐만 아니라 또 창업으로 또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관심을 더욱더 그쪽으로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와 연계를 하자면 이렇게 캘리그라피 작가처럼 캘리그라피 강사도 네. 하나의 직업군이 될 수 맞습니다. 있겠죠. 저희처럼. 캘리그라피를 그렇게 알리고 캘리그라피를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에게도 알리고 아니면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전문성을 끌어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작가로 등단하는 그 과정에 지원이 들어가는 식으로 캘리그라피 강사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뉘어서 네. 전문 분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는 느끼기에 한번 이전에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캘리그라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엄청난 연봉을 버신다고 억대 연봉을 버는 여자분이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서 방송에 그분이 나온 이유는 네. 이제 우리가 비대면 시대로 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지낼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그냥 따라쓰기, 그러니까 일명 필사죠. 우리도 네. 하게 되는데 필사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글씨체를 그냥 똑같이 하는 훈련을 하다가 나만의 캘리그라피 문체를 만들고 또 이걸 촬영해서
영상으로 올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네. 이름을 알리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문의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네. 작품 의뢰가 들어오면 음. 그 작품을 만들고 네. 마치 프리랜서처럼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렇게 캘리그라피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또 도전해보고 싶다는 물론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 물론입니다. 네, 만든 작품으로 또 등단까지 하시면 이어질 수 있죠. 네,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더 열정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마인드맵을 해야 되는 법칙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할 때 좀 주의할 점과 권고사항들,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된다는 팁들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니까 뭔가 법칙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군으로 보면 뭐 디자이너, 작가 등등등에 나뉘는 머릿속에 캘리그라피라는 마인드맵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캘리그라피라는 큰 틀의 단어로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 주어진 이 붓펜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른 필기구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마인드맵 캘리그라피라는 주제로 지금 함께 채워볼게요. 캘리그라피, 마인드맵을 그려보았는데요. 네, 테두리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해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네, 테두리가 굉장히 다양한, 네, 저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저는 네. 한 가지 바람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캘리그라피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행복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저희 행복, 그 다음에 저희 이름. 계속 강조하고 나중에는 그냥 먼저 써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캘리그라피 옆에 바로. 선생님들 써주고 시작하자. 네, 법칙처럼. 네, 저희 이름 잊지 마시고, 네. 네, 네, 저희 잊지 수업에 마세요. 대한 어떤 소감도 아마 이 마인드맵에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질문을 해보는 것도 권고사항이 있었으니까요. 이 마인드맵은 남은 시간 동안 더 꽉꽉 채워서 우리가 마치 그 위대한 사람들의 마인드맵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았던 네. 게 사실은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네. 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좀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미션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네. 빈 공간이 없이 여백 없이 해야 되는 네 번째 법칙처럼 이 마인드맵도 이 공간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강부터 이어진 뭔가 복습이지만 복습뿐만 새로운 아니라, 네. 개념인 마인드맵. 마인드맵. 네, 네. 마인드맵 전문가가 되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마인드 맵퍼. 마인드 맵퍼. 네. 좋습니다. 이게 직업군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15년에 걸친 이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북에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습득하신 네. 셈입니다. 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또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예시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저희가 추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은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천도서. 네, 추천도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저희는 행복이란 단어로 시작해서 캘리그라피로 끝나는 이 오늘 수업이 네. 더 뿌듯하게 다가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인드맵까지 해보면서 마인드맵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좀 더 심화하니까 이렇게 해야 뭔가 더 마인드맵이구나, 이게 정석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앞으로 이 마인드맵, 오늘 법칙 또 되새겨보고 권고사항 잊지 않으면서 마인드맵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습관은 우리가 웹소설을 할 때 계속해서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인드맵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웹소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웹소설에 관심이 많을지 궁금한데 많이 좀 찾아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웹소설 분야 요즘 어떤지
웹소설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플랫폼 어디가 좀 유명한지 등과 같은 사전 조사를 하고 오신다면 네. 더 이해가 잘 됐으니까요. 우리 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